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뿌리를 내리고 커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정치인을 만드는 것은 본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의 지원도 중요한데요. 정승진 후보와 스타비스키 의원이 지난 23일 예비선거 후보 포럼에서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소상인 보호 등 서민 지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업체에 주는 특혜를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기본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열띤 토론 중 인신 공격적 발언도 나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의 향방이 결정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3일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토론회에서는 정승진 후보와 스타비스키 의원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정 후보는 주정부의 종업원에 대한 보호 강화, 업주들에 대한 단속 완화를 강조했고 스타비스키 의원도 내일 업계에 대한 임금 채권 구매 의무화 등 업계를 겨냥한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가 주정부의 이민자 소상업 표적 단속을 전체적으로 비판한 반면 스타비스키 의원은 드라이 클리닝 업계의 퍼크 사용 금지에 대해 주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뜻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타비스키 의원은 정 후보의 소상업 보호 정책에 대해 정 후보가 뉴욕 한인 네일협회로부터 거액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정 후보 역시 서민 아파트 확충을 주장한 스타비스키 의원에게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거액의 선거 기부금을 받지 않았나 하는 등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논점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정치인 부패 척결, 학교 과밀화, 대중교통 혼잡 등의 이슈들에 대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뉴저지 펠팍타운 의회에서 한국어 통역원 배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인들의 타운 의회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펠팍 한인 주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 23일 펠팍 타운 의회 원래 회의에서 한국어 통역원 배치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타운 원래 회의에는 한인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통역원을 대동하기도 하고 한 독지가의 후원으로 동시 통역 장비를 가져와 시범 운영하는 등 타운 행정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시장은 타운 정부에서도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한국어 통역원을 파타임으로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한인들이 언어적인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ired a translating company, which has several different employees under their that work for them. And yes, we hired them tonight. They will be available on request when once the agendas are posted. In other words, prior to the meeting, anybody's got any questions, and come in and request that they want to come to the meeting, they have a translator. 펠팍타운 의회는 먼저 에어비앤비나 개인적으로 단기 렌트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온라인 웹사이트 광고 등을 통해 단기 세입자를 모집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단기 렌트 규제 단속을 위한 특별 경찰을 임명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원래 회의가 열린 이날 펠팍타운홀에는 지난달에 이어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한인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자동차 대표 브랜드 현대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이름으로 고급 세단 G90을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 G90은 올해 9월 초 시중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고급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힘찬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주 시애틀에서 가진 미디어 시승식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발표하고 그 첫 차로 대형 럭셔리 세단 G90을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 G90은 첨단 기술과 세련미, 성능 등을 두루 갖춘 최고급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소개됐습니다. The all-new Genesis G90 is truly going to deliver a world-class experience, from its dynamic design to its engaging driving dynamics with an all-new suspension
또한 고급화와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최적화를 통해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t is entirely separated from the Hyundai line. So we're doing a lot of things to separate Genesis and give these luxury customers a more personalized experience. 제네시스는 이번에 선보인 G90과 G80 외에 스포츠 쿠페와 SUV 등 차종을 추가해 2021년까지 총 6개 모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90의 가격은 $70,000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에서 선정된 현대자동차 딜러를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G90으로 미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도전이 그 막을 힘차게 올렸습니다. 시애틀에서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H마트가 뉴욕 제리코점을 오픈했습니다. 개점하자마자 많은 고객이 매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고 인근 주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H마트 뉴욕 제리코점이 그랜드 오프닝과 함께 오늘 오전 10시 공식 개점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의 제리코점은 뉴욕에서 9번째로 생긴 H마트며 미 전역에선 54번째 지점입니다. 6만 스퀘어핏 규모의 H마트 제리코점은 인근 지역에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인구가 많아 대규모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최근 미국 내 리테일 업계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50개 업체 중 6위에 선정된 H마트는 이번 제리코점도 성공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Well, wherever you go,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ompetition. We're not too worried about competition. Everyone has their own thing to offer, but we think, whoever comes to shop here will be very pleased with what they experience. 제리코점은 5개 푸드코트에서 한국 음식과 외국 음식 등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고 다채로운 식료품과 식재료를 서비스합니다. One of a kind, as you can see, we have 5 different food courts. You can get food to eat. We have Tony Moly. We have a bigger section of American grocery, Western grocery. So it just separates us from other H Mart. 매장엔 인근 주민을 포함해 많은 고객이 찾아와 쇼핑을 즐겼습니다. Locations as well, and this one's near home, so I'm really excited. I've told a lot of friends to come here as well. Thanks for opening here. It'll be great for the community. H마트 제리코점은 오픈 기념으로 구매 고객에게 쟁반과 고무장갑 등을 선물하며 스마트카트 회원에게는 손톱깎이 세트를 증정합니다. 또 이번 주말엔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등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지난달 합병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 최대 은행으로 거듭난 뱅크 오브 호프가 24일 나스닥 오프닝 벨 타정 행사를 가졌습니다. 슈퍼 리저널 뱅크에 걸맞는 서비스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윌셔 은행과 BBCN 은행 합병으로 탄생한 뱅크 오브 호프.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늘 오전 세계금융의 중심지 맨하튼의 나스닥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오프닝 벨을 울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고 계속 함께 가는 파트너십, 그런 은행이 된다는 다짐을 하면서 뱅크 오브 호프의 이름을, 그 정신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일 나스닥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거래를 시작한 뱅크 오브 호프의 시가총액은 21억 달러, 자산 규모는 132억 달러로 미국 내 소수개 은행 중 3위에 해당하며 6,700여 개에 달하는 미국의 은행들 중 자산 순위 82위에 해당하는 대형 은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슈퍼 리저널 뱅크로 새롭게 출발하는 뱅크 오브 호프는 기존 대출 서비스 이외에 레지던셜 모기지, 크레딧 카드, 환전 등 서비스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업무로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는 한국계 은행에서 받지 못했던 그런 금융 서비스와 금융 상품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현재 미 전역에 85개 지점이 운영 중이며
11월 중에 전산 통합을 거쳐 일부 중복된 지점은 조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슈퍼 리저널 뱅크로 도약한 뱅크 오브 호프. 미국 사회에서 한인은행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이 장학생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계와 중국계 등 총 8명의 장학생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고 지역 정치인도 다수 참여해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현 기자입니다. 설창 앤드류박 장학재단이 올해로 4회째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앤드류박 변호사는 학창시절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학업을 마쳤던 것을 기억하며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 한인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 성공스러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임형빈 장학재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4년 전 박 변호사와 함께 장학재단을 시작한 기억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2세대, 3세들이 좀 더 이 사회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키우는 것이 그것도 하는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번 장학생은 모두 8명으로 1인당 $3,000씩 장학금을 수여받았고 올해는 에세이보다는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2011년부터 수차례 대통령상 등 봉사상을 수상했던 유한나 양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한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제가 벌써 많이 받았으니까 복 드리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피터구 뉴욕시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시상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재단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포트리 고교생이 중심이 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가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한 디자인과 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타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포트리 기린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고교생 모임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는 20일 정기 회의를 열고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간 기린비 건립을 위한 디자인 및 시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에는 포트리 거주 9에서 12학년 고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모전 1등에게는 $200의 장학금, 2등에게는 $100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이와 함께 위안부 여성들을 추모하는 시 공모전을 통해 시를 기린비에 새겨 넣을 예정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기린비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포트리 거리 축제에 참가해 모금할 예정입니다.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는 기린비 건립으로 인류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가치를 동료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기린비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도 이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기린비 형태와 문구 등도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로 인해 얌체 재외국민이라는 오명이 벗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부정수급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7만 5,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 결정 건수는 98만 7,404건에 달합니다. 다행히 적발 인원은 3년째 감소 추세로 2011년 2만 406명에서 2012년 12만 2,268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 4만 8,548명,
2014년 46,308명, 2015년 11월 37,57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정 금액은 매년 증가해 2011년 23억 7,200만 원에서 2015년 11월 35억 5,900만 원으로 12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결정 금액은 연평균 44억 원 수준입니다. 항목별로는 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상으로는 15억 7,700만 원이 누적됐습니다.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에도 진료를 받는 부당수급도 204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기다림을 연습하는 곳 어디일까요? 미국 생활에선 당연한 것이지만 차량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내에서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여름철 땡볕에서도 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만난 직원, 무뚝뚝함을 넘어 권위적이기까지 하다면 정말 최악이죠. 오는 10월부터 뉴저지 차량국이 대폭 개선됩니다. 길게 줄을 서야 하는 불편함, 직원들의 불친절함, 온라인 사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 등 주민들의 불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